환원 표백제, 하이드론을 먼저 사용하고 두 번째 락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산화표백제를 이용해서 섬유별 보건 방법, 그러면 식물성 어류 면마를 복원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지금 하는 방법은 복원 가공입니다. 복원 가공. 산화표백제를 이용해서 하는 복원 가공인데, 이 복원 가공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 복원 가공 기술을 배워가지고 복원 가공을 합니다. 하는데 요금을 지금 현재 받는 세탁 요금, 예를 들어서 양복 한 벌에 7,000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7,000원을 받고 이 복원 가공을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복원 가공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은 세탁은 목욕하는 것과 똑같고 복원 가공은 암 수술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됩니다. 그럼 목욕비와 암 수술하는 비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복원 가공을 할 때 요금을 어떻게 받느냐? 일반 여러분들 받는 세탁비의 3배를 받아줘야 됩니다. 3배. 예를 들어서 양복 한 벌에 5,000원 받는 집이다. 그러면 이 복원 가공을 할 경우에는 15,000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평균 단가, 한 점 한 점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기술 아무리 배우면 뭐합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최고예요. 똑같은 기술을 배워서 가격 사게 받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마이너스 작업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하나의 기술을 배웠으면은 그 기술을 돈과 연관을 시켜서. 왜? 시간 내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소비자한테 그걸 서비스만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 됩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 복원 가공을 배웠으면 반드시 요금을, 추가 요금을 받아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단계별 요금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원 가공에서는 돈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럼 이번 시간 지금은 면마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면과 마, 그 다음에 실크와 모는 반드시 다릅니다. 요거를 잘 인지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복원 가공 액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온수 50도, 물 온도 50도, 물 20리터. 그러니까 물 한 바게스에 50도 정도의 물을 온도를 올리세요. 이거는 면마입니다. 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성세제 하나로를 100cc 넣으세요. 그리고 복원 가공제. 자, 요 중성세제까지는 때를 빼주는 겁니다. 때를. 그런데 여기에 복원 가공이란 말은 복원 가공제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복원 가공제는 뭐냐 하면은 산화표백제죠. 산화표백제. 이 산화표백제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유색과 흰색이 들어가는 양이 다릅니다. 흰색일 경우에는 200g, 그리고 유색일 경우에는 100g. 이 말은 즉 뭐냐면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산속의 표백제, 산화표백제를 색상 있는 곳에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면은 색상이 연해진다. 그러면은 적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유색은 100g, 흰색은 200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물의 온도 50도에서 60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제는 반드시 중성세제를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면마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에 넣고 돌려주면 돼요. 이 말은 뭐냐? 자, 우리가 섬유에 묻은 얼룩을 한번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 원단이 면이다. 면과 동물성 섬유인 실크와 모는 얼룩이 묻더라도 묻어있는 얼룩의 형상이 다릅니다. 자, 요 자체가 면입니다. 면 같으면은, 이 면입니다. 면 같으면은 얼룩이 있으면 얼룩이 속으로 파고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방에 걸레질을 할 때 면으로 된 제품으로 걸레질을 하지 나일론이나 실크나 뭐로 걸레질하는 거 아니죠. 왜? 물을 흡수 못하니까. 똑같습니다. 수용성 얼룩의 어류에 묻으면은 면섬유 같은 경우에는 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러면 이 속으로 파고들어 있는 얼룩을 빼내려면은 무언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광목이라든지 면이라든지 빨래할 때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어요? 빨래터에서 방망이로 탕탕 두드리면서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가 어떻습니까? 세탁기라는 좋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탁기를 돌려주면은 세탁기가 돌아가면서 방망이질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 말은 제가 왜 하느냐 하면은 보금 가공을 할 때 면이나 만은 돌려주라는 겁니다. 가만히 두지 말고, 가만히 두면 이게 안 나옵니다. 두드려주면은 이 속에 있던 얼룩이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면만은 이렇지만은 실크와 모는 반대입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실크와 모를 할 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20분 정도 보금 가공액을 만들어 나온 곳에서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1차 한번 헹굼을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옷이 보면은 누렇게 되어 있는 걸 보금 가공합니다. 이 보금 가공을 하는데 누렇게 된 이유가 음식물이나 인체에서 나온 분비물이 묻어서 산화가 된 거죠. 그 중에는 뭐냐면은 사람 몸속에 있는 철분 성분이 있죠. 그리고 음식물에도 철분이 있습니다. 이 철분 성분이 어류에 누적이 돼서 시간이 지나서 누렇게 황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화 표백제가 황변 제거에 달인이 제거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일반적인 오염물질은 다 제거되지만 철분 성분은 제거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얼룩 빼기 작업하면서 약품을 쓰는 것 중에서 철분 제거제, 녹물 제거제 사용하고 계시죠? 똑같은 겁니다, 그거. 이 마지막에는 누렇게 된 옷은 철분 제거제를 꼭 써주셔가지고, 자, 철분 제거제, 사비돌이죠. 이거를, 사비돌이를 써서 담금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철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비돌이 수산을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금 가공을 하기 위해서 물의 온도를 50에서 60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에서 광택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져 나옵니다. 이 수산 사비돌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옷에서 광택이 살아납니다. 흰색이 더욱 희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사용해 보셔서 알 겁니다. 혹시나 아직 사비돌이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 수산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 제가 사비돌이 캤다, 수산 캤다 하니까 헷갈리겠죠? 사비돌이나 수산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괄 통일을 하겠습니다. 사비돌이로. 자, 이 사비돌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철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물을 20리터를 받으세요. 물 20리터에 사비돌이를 200cc. 자, 200cc 하면 여러분들 얼마가 200cc일까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종이컵 한 컵. 제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이 종이컵. 이 한 컵이 180cc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세탁을 하면서 세제뿐만 아니고 뭐 모든 약품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품 말고 세제나 후가공제나 뭐 이런 약품들. 여기서 180cc, 뭐 200cc 뭐 이래 하면 이게 정확한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조금 더 넣어도 되고 얼룩이 많은 거는 좀 더 넣고 얼룩이 적은 것은 적게 넣고 세제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이 수산도 때에 따라서 한 컵을 넣으면 180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수치를 얘기할 때는 200이니까 그냥 조금 더 넣어도 되고 덜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컵 한 컵을 넣습니다. 넣으면은 이렇게 철분 성분이 한 2분에서 3분 정도 침전하면 이 철분 성분이 다 제거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산성과 알칼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황변 제거의 달인은 강알칼리입니다. 강알칼리. 그리고 수산은 강산성입니다.
그러면은 강알칼리로 보공 가공을 해놓은 옷이 중화 작업을 해야 되죠. 중화 작업. 그 중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산 처리를 하게 되면 중화 작용이 하나가 됩니다. 중화 작용. 또 하나는 철분을 제거합니다. 일거양득이죠. 그래서 수산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 원단이 뭡니까? 보공 가공한 원단이 면이죠. 면은 산에 강할까요? 아니면 알칼리에 강할까요? 당연히 알칼리에 강하고 산에는 약합니다. 그러면 이 수산 처리를 한 겁니다. 지금 수산 처리를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헹굼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헹굼을 한번 해주시고 자 그리고 보공 가공이란 작업을 하게 되면은 면이나 모나 실크나 할 것 없이 다 옷이 가지고 있어야 될 고유의 좋은 성분들이 다 빠져나가 봅니다. 이 말은 자, 즉 뭐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 세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소비자들한테 크레임이 많이 걸리죠. 그 크레임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고객이 옷을 가져왔을 때는 분명히 이쁘게 화장을 잘한 이쁜 아가씨를 우리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물 세탁이란 과정을 이 보공 가공도 똑같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거는 다 일단 물에 들어간다는 거는 물 세탁은 다 똑같은 거예요. 보공 가공도 물로서 하는 거니까. 물로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쁘게 화장해가 들어온 아가씨를 화장을 싹 뺏겨내 봅니다. 화장을 다 없애 봅니다. 그냥. 이 보공 가공액이라든지 물 세탁할 때 쓰는 세제에 의해서 화장이 싹 지워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화장을 싹 지워가지고 옷을 후가공이라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주게 되면은 할머니를 고객인데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떻습니까? 이쁜 아가씨를 맡겼는데 할머니를 돌려주니까 크레임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반드시 물 세탁을 하든지 보공 가공을 하든지 물로서 작업한 것들은 후 가공제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즉 화장을 다시 해주자는 겁니다. 화장. 메이크업 가공을 해주자. 그러면 메이크업 가공을 하는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주부들이 보면은 화장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를 많이 쓰고 있죠.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것도 보면 찍어 바르는 게 많더라고. 그러면 우리 의류에는 어떻게 있는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우선 후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물을 10리터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자 옷을 뜨거운 물에 넣다 보니까 탄력이 떨어졌어요. 탄력. 우리 사람 피부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합니다. 밤에 잘 때 우리 얼굴에서 지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잘도 안에. 그 나와 있는 지방이 얼굴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눈곱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겠죠. 그러면 세수를 합니다. 세수를 하면 뭐가 빠져나갑니까? 세수 비누에 의해 가지고 얼굴에 있는 지방이 빠져나갑니다. 탄력이 떨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얼굴이 땡기죠. 당길 때 어떻습니까? 뭘 넣어줍니까? 로션 발라주지 않습니까? 로션. 그러면 옷도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로션도 발라주고 스킨도 발라줘야 돼요. 그러면 첫째 옷이란 것은 물에 들어가면서 옷에 탄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풀을 해줘야 돼요. 풀. 자, 그러면 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풀은 다 똑같은 풀이냐? 어떤 풀은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아십시오. 요게 하나의 실의 두께입니다. 실 두께. 실 두께인데 풀이 이 실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원단은 두꺼워지지 않고 옷이 탄력이 생기는 거와 이 원단은 그대로 있고 풀이 원단 위에 얹힙니다. 이렇게. 얹히면은 두꺼워졌죠. 두꺼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져보면 옷에 촉감이 두꺼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작업을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용해야 될 풀은 섬유 속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섬유의 입자보다 더 적어야 됩니다. 그럼 나노란 얘기 많이 들어봤죠. 나노. 몇 년 전만 해도 나노에 대해서 설명 많이 했습니다. 100만 분의 1. 그러면 이 100만 분의 1짜리 나노 풀, 실크 터치, 파르테안이라는 풀이 있습니다. 이 파르테안.
요거는 입자가 아주 가릅니다. 요 실속으로 파고들어서 옷은 두꺼워지지 않고 옷에 탄력을 주는 겁니다. 이건 뭐냐? 원단을 제조할 때 염색 공장에서 염색을 하고 난 다음에 염색할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색을 한 과정에서 온도에 의해서 염색을 하죠. 물의 온도가 뜨겁겠죠. 그러면 옷에 탄력이, 섬유에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단이 두꺼워지지 않게 그때 사용하는 원단 만드는 염색 공장에서 사용하는 스타치 가공제입니다. 스타치 가공제. 이게 바로 파르테앙이라는 풀입니다. 이 풀을 좀 넣어주면 됩니다. 50cc. 그리고 또 하나. 뜨거운 물에다가 옷을 넣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옷에서 광택과 촉감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컨디셔너를 넣어줘야 돼요.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머리를 감습니다. 머리를 감고 샴푸로 머리를 감습니다. 그리고 나서 린스를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머리가 뻣뻣합니다. 섬유와 머리카락은 거의 다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린스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옷이 아닌 머리카락이 제가 자꾸 헷갈립니다. 옷과 사람 비교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광택이 나죠. 똑같습니다. 옷에도 린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에비스 가지제. 그리고 또 하나 옷에서 지방이 빠져나갑니다. 지방이 빠져나간다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면에 무슨 지방이 있냐. 동물성 섬유 같으면 지방이 빠져나간다지만 면 섬유에서 무슨 지방이 빠져나가냐. 면이 무슨 지방이 있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먹는 식용유 뭡니까? 뭐로 만듭니까? 콩으로 만들죠. 식물에서 나옵니다. 식물 기름이 있습니다. 식물 기름. 면도 여러분들 면 제품을 한번 구입해가지고 처음에 입었을 때는 옷이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근데 자주 세탁을 해보세요. 면티 같은 거. 말다 보면 뻣뻣해지죠.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옷에서 지방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그러면 면도 지방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뭘 넣냐? 가지제. 요 에비스 가지제를 꼭 넣어주자는 거예요. 가지제를 넣지 않으면 옷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가지제를 넣은 거와 넣지 않은 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 가지제 200cc. 자, 200cc는 종이컵 반컵입니다. 앞으로 모든 기술 강좌에서 제가 200cc 하면은, 아, 종이컵 반컵이구나. 또, 뭐, 소주잔 한 잔 하면 약 40에서 50cc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소주잔 종이컵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가공을 처리를 합니다. 반드시 후가공 처리를 해야 됩니다. 후가공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나 마찬가지냐. 이쁜 아가씨가 화장을 지어서 아주머니가 돼서 보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메이크업 가공이다 얘기하면 됩니다.